요즘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의 문해력이 굉장히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곤 해요. 여기서 말하는 문해력이란 단순히 글자를 읽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 정보를 연결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어떨까요? 유튜브나 SNS에 너무 과하게 노출되어 있어요. 특히 자극적이고 짧은 영상들은 모든 정보를 이미 만들어서 우리에게 던져줘요. 학생들은 그저 소비만 할 뿐 의미를 스스로 구성하고 이해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결국 생각하는 힘 자체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순간 문해력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더 심각해지죠. 연구에 따르면 중학교 교과서를 스스로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이 최소 70%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모습이 자주 보여요. 영어 단어의 뜻은 아는데 정작 그 뜻을 한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 말이죠. 그럴 때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영어 지문을 읽는 게 이 의미가 있을까? 라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더 큰 문제도 있어요. 중학교 때는 문해력이 부족해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문해력이 약하면 절대 성적이 잘 나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격차는 점점 심해질 뿐이죠. 즉,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문해력이 성적과 학습 능력을 절대적으로 좌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문해력, 우리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답을 하기 위해 한 가지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어 교육자로 잘 알려진 스카이쌤 김도연 씨의 책, 영어 공부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합니다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단순해요. 독서는 영어 성적 향상에 있어 강력한 키가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단어 암기나 문제풀이만이 성적을 올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인 영어 실력 향상에 독서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연구와 실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영어 독서를 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1년 후 평균 영어 성적이 15% 정도 더 높았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고등학생은 1학년 때까지 영어 성적이 늘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2학년이 되고 저와 만나면서 매일 20분씩 쉬운 영어 원서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불과 6개월 만에 모의고사 점수가 70점대에서 90점대로 껑충 상승하게 됩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라 독서 습관이 영어 성적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독서가 영어 성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까요? 원리는 간단해요. 영어 시험은 단순히 단어의 뜻을 아는지 여부를 묻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맥을 파악하고 글 전체의 논리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을 묻는 시험인 거죠. 독서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문장 구조, 연결어, 문맥 속에서의 어휘 사용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이는 곧 지문 독해 능력으로 이어져요. 쉽게 말해서 독서는 문장과 단어를 따로 떼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언어를 실제 맥락 속에서 습득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앞서 소개한 고등학생 사례를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이 학생은 처음에는 모르는 문장이나 모르는 단어가 한두 개만 나와도 글 읽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문의 후반부로 가면 앞에서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기억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매일 독서를 시작한 뒤에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글 전체의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고 세부 내용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됐죠. 외우지 않은 영어 단어가 나와도 맥락 속에서 그 뜻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긴 글을 접하는 훈련 덕분에 시험장에서 10분 이상의 시간이 항상 남았었죠. 물론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 준비할 시간도 부족한데 굳이 독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독서가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긴 어렵지 않나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들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독서와 문제풀이를 꼭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문제풀이가 단기 성적을 끌어올리는 기술이라면 독서는 장기적으로 사고력과 이해력을 길러주는 체력 훈련과도 같습니다. 기술만 있고 체력이 부족하다면 금방 지치고 한계에 부딪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독서가 여러분의 공부 시간을 빼앗는 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공부 시간을 단축시키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문해력이 단단한 학생들은 교과서의 내용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해요. 문제를 더 정확하게 읽고 시험 범위 역시 남들보다 빠르게 끝낼 수 있죠. 결국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문해력이 있는 학생은 10시간을 공부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또한 독서는 반드시 2-3시간 동안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 10분, 20분이라도 짧게 꾸준히 읽는 습관이 사고력과 학습 능력을 크게 바꿔놓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떤 책을 읽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추천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처음 고등학생이 되어 독서를 습관화하려는 학생이라면 너무 어려운 고전이나 전공 서적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 흥미를 잃지 않고 꾸준히 읽을 수 있는 책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글 읽는 감각을 한번 키워보고 싶다라고 하면 유시민의 청춘의 독서나 정민 교수의 내가 사랑한 책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기 편하고 사고력도 넓혀줘요. 만약 내가 인문학적 배경을 쌓고 싶다면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같은 교양 입문서를 추천할게요. 또 영어 공부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책을 읽고 싶다라고 하면 The Prince,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나 원더를 읽어보세요. 문장이 평이하고 감동적인 스토리라 부담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독서를 시험 준비와 완전히 별개로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과학, 역사, 사회, 인문학 주제와 관련된 책들을 선택한다면 독서 자체가 곧 시험 대비가 될 겁니다. 매일 10에서 15분 꾸준히 읽는 습관을 들이면 단기간에도 독해 속도와 어휘 이해력이 확실히 올라갈 거예요. 즉 흥미를 유지할 수 있는 책으로 시작해서 시험과 연결된 전략적 독서를 병행한다면 독서의 재미와 학습 효과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독서는 단순한 취미나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다시. 결국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결론은 이거예요. 독서는 단순한 취미 활동이나 여가 활동이 아니에요. 영어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문제풀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를 통해 사고력과 언어 감각을 동시에 기를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시험장에서 정말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작은 독서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봐요.